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찌푸르하게 흐렸어요.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비가 오진 않습니다. 이제 자꾸 이렇게 날씨가 흐렸다 비가 왔다 모으면 기온이 툭 툭 툭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겨울로 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예산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656조 9천억, 전년에 비해서 2.8% 상승했다. 그러니까 긴축 전력을 구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5년 이후 그 이후에 최저로 예산안을 올렸다, 그런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대폭 늘려서 옛날에 그 야당 대통령들 이 민주당의 대통령들 한 사람들은 예산세을 팍팍 올리잖아요. 그래서 문통때 천조나 빚이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재정을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건전 재정 기조를 만들겠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여러분들 그 국회에 갈 적에 야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잖아요. 피켓 시위. 뭐 안 오기로 협의를 했느냐, 그까짓 건 국회의원들, 야당이나 이북에 하는 김정은이 약속 지키는 거 봤습니까? 그걸까지 그렇다 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이제 그 국회에 들어가면서 악수를 했는데, 어떤 의원들은 앉아서 손만 내밀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마지 못해서 손 내미니까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들의 의원들이 따라서 국민들의 질타를 합니다. 그거는요, 한 나라, 이 나라의 제일 존중하고 제일 그래도 예의를 지켜서 그래도 그 대통령 예우를 지키는 것이 국민의 도리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통같이 저 김정은이나 중국에 있는 그 시진핑 같은 사람들만 그냥 우러러보고 뭐하고 또 그쪽에만 관심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남긴 게 뭡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도, 전에 대통령 같으면 선거가 있는 그 해에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려서 예산을 나눠 먹기씩 하잖아요. 국회 또 재출마하는 사람들이 자기 적에 나는 무슨 20억을 얻어왔느니 끌어왔느니, 나는 15억을 끌어왔느니 30억을 끌어왔느니 뭐를 어떻게 했느니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그저 선거 때 되면 빼짓한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자기들 공로를 내세우고 표 찍어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국회에서 나눠먹기식 하는 겁니다. 그런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행정부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행정부를 존중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심의해서 약간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감액을 한다니 이건 너무 많이 세웠다. 대개 원래가 그 입법기관,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는요,
행정기관에서 세운 예산을 깎는 것을 보통 그 관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지방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나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을 가서 시정조사를 하는데 의원들의 태도가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요, 국민 여러분들, 그 지역에 사시는 국민 여러분들 전부 낙선시키세요. 낙선시키세요.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고 유권자가 주인입니다. 유권자가. 국회의원이 뺐지만 달면 말이에요. 불체포 특권에 그냥 거기다 방탄조끼를 입고 말이죠. 그저 특권 뭐 200여 가지나 된 데는 특권을 누리면서 말이야. 룰루랄라 말이죠. 일은 개뿔도 뭐 내세운 거 해놓은 거 뭐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만 야당은 정부만 그냥 질타라고 말이죠. 대통령만 가지고 흔듭니다. 대통령이 아니 총리하고 그다음에 양 그 당의 대표끼리 협의하고 논의하고 하지 대통령은 왜 자꾸 들먹거립니까? 도대체가 이 나라 정치는요 정말 사류 정치입니다. 사류 정치.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릴 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마포에 그 가서 서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거기서 아주 초심으로 그 상황을 서로 얘기하고 논의하고 또 그 서민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어요. 예산 재배치를 했더니 탄핵 얘기까지 나온다. 이 저 민주당 야당은요 일들은 자기들이 할 거는 안 하고 민생법원 같은 거 이거 다루지 않고요 하는 거는 자기 당 대표 보호하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왔더니 국회의원들이 그거 보호하고 방탄하고 말이에요. 아 그건 사법부에다 맡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사람이 무슨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람은 만인의 평등이지 법 안에 다 똑같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건 뭐 사법부에 내기도 될 거 아니에요. 사법부도 김명수 그 대법원장이 그 알박기에서 심어놓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재판부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야당을 많이 봐준다고 하는 그런 그 여론이 많이 있더만요. 근데 할 일들은 안 하면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더니 탄핵에 맞들었습니까? 탄핵해보세요. 국민들이 야구방망이 들고 전부 다 사저 강화문에 나갈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듯이 오물쩍해가지고 그 가짜 JTBC 가짜 뉴스에 거기에 그 놀아나는 그런 국민들 아닙니다. 이제는요. 절대로 그런 일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꿈깨라고 꿈깨. 탄핵해보라고요. 해봐. 나부터 그냥 서울에 뛰어 올라가든지 국회의사는 앞에 나가든지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지. 도대체가 말이야 탄핵 말이야. 할 일은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내부에 있는 그 당에 있는 새누리당인가요? 국회의원들 62명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준석이 그 이하 다 62명이 그 반대파 그 사람들이 탄핵에 동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비석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광화문에다 세워야 돼. 그건 역적들이에요. 역적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뭐 있었어요. 그 나라가 뭐가 됐습니까? 문통돼가지고 나라가 이거 제대로 됐습니까 지금? 뭘 못했냐? 아 이북만 바라보고 9.19 합의해가지고 대한민국 그 38선에 저 이북 애들 넘어라고 대문 다 열어놓고 한강 하류까지 다 조사하게끔 만들어놓고 그리고 탈원전해가지고 정의값만 올라오게 만들고 말이지. 지금 현재 원자력발전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이 아랍에 지금 얼마나 나가서 지금 현재 그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값 천정부치로 올라가게 만들고 말이지. 빚은 천전화되게 빚은 잔뜩 져놓고 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재배치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그 시민 단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예산을 갖다가 그냥 몇 억씩 몇십억씩 갖다 퍼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줄여서 그런 걸 제대로 운영이 안 된대. 이런 거를 줄여서 그 복지 그 애기 그저 어린이들 애기들 그쪽에 노인들 서민들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쪽에 더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전체는 작년 대비 2.8% 인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로 한 거예요. 난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 아주 존경하고 정말 대통령 잘 뽑았다. 정말 잘하신다. 그런 겁니다. 저도 예산 세우는 일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요. 남달리 잘합니다. 제가요. 정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내가 내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나 그거 잘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그거는 정말 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재정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죽는다. 서민들이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 유불리 안 따지겠다. 그러니까 인기라든지 무슨 좋은 말씀 듣고 뭐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뭐 소상공인들, 택시 운전수들, 학생들, 그 서민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갖다가 마포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모아서 거기서 기탄 없는 토론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난 이런 대통령 못 봤어요. 정말 잘하십니다. 각하 정말 잘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전재정 기조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며 지금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말했다. 예산 재배치에 반발하는 일부는 탄핵이나 대통령 퇴진 운동을 언급한다고 말했다. 그 사람들은 적군들이야, 적파들이에요. 그냥 후딱 그면 탄핵. 더 좋은 안 있으면 좋은 안을 제시하고 내놓고 그래야지. 무조건 뭐 할 말 없으면 탄핵, 뭐 내려와라, 뭐하라, 얘라, 이게 대한민국을 떠나라.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나올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는데 지구를 떠난다고 말로 뻥뻥뻥 한 사람이 아직도 안 떠나고 있더만 언제 떠날 거야 지구를? 떠나게 해줘야 되는 건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들이 참석해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예산 재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키겠다. 탄핵시키는 놈들을 갖다가 낙선을 시키면 그냥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가 자꾸 끌어내야 돼. 그냥. 자기들을 할 일을 안 하고 말이야. 무슨 탄핵이 무슨 눈의 이름이야. 못하고는 이게 나라야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한번 시키더니 탄핵이 아주 무슨 맛을 들린 거야. 뭐 중독이 된 거야. 얘 고향 사람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탄핵을 하려면 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정말 서민적으로 잘하십니다. 난 정말 잘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수준이 낮거나 그릇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릇.
저 간장 종지만 한 사람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됩니다.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했다. 돈을 많이 예산을 세워서 많이 풀면요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어요. 아직 성남동 그 대장동 50억 크롭 여러분 난 기가 차서 말이죠. 근데 서민들이 50억을 구경이나 합니까? 단돈 지금 5만 원에 절절 매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더 죽습니다. 없는 사람이 물가가 오르면 더 죽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사더라도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올라봤자 뭐 고불 올라도 상관없잖아요. 서민들은 올라서 그것이 100원, 200원 이렇게 1,000원 이렇게 오르면요. 정말 만지다가 못 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얘기도 간혹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예산에서 불효불급한 것을 줄이고 정말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재배치해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면서 받아오다가 못 받아오는 쪽은 그야말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했다. 그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요 좀 입 좀 닥치고 조용히 좀 있어요. 대통령의 말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아요. 저 진짜 가난해서 먹을 게 없고 세를 못 내고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저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기세가 올라서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불도 못 되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보일러도 못 돌리는 사람도 있고 겨울은 돌아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어놓는 게 맞잖아요. 예? 사회단체에 있거나 뭐 노조 같은데 이런데 뭐 다 먹고 살만하고 말이야. 뭔 1억씩 받고 그러던 사람도 있는데 말이야. 거기다 무슨 자꾸 예산을 퍼주냐고. 그건 문통 때 했던 거야, 문통 때. 그러니까 나라 빚이 천전화된다고 그러죠. 그다 누가 갚을 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서 아마 거기서 몇백조는 갚을지 모르죠. 그게. 그 나라 빚이 있으면요, 그 이자가 얼마씩 내는지 압니까? 그게? 은행에서 공짜로 나라에다 돈 대주는 줄 아세요? 그 다 나라에 은행 이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는 이어 그런 정치적 부담 속에 요새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이런 걸 예산 재배치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날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희생자가 될 수 있다면서 어쨌든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저와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포구를 찾은 자리에서 2021년 6월 정치 참여 선언을 할 당시의 초심을 떠올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의 자영업자 얘기가 있었다면서 오늘 좋은 말씀을 경청하러 왔지만 무엇보다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살피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한다고 했다. 아주 절절히 다 옳은 말씀입니다. 어저께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시는 것도 참 명연설 하시더만요. 저는 그 연설문을 쭉 들으면서 야 정말 대통령 잘 뽑았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저런 대통령 참 처음 보겠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 야당 민주당에서는요 배가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왜 배가 아파? 이웃 사촌 땅에 샀으면 더 잘 살도록 그 응원을 하고 박수를 쳐줘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당신들이 저 민주당에서 다음에 당신들이 집권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헐뜯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좁쌀 영감들이 하는 거예요. 좁쌀 영감. 소가지가 좁쌀 같은 사람들. 새 가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잘 뽑았어요. 제가 이러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 뭐 가서 무슨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차를 했거나 무슨 이렇게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돈 받을 것도 없어요.
도움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 이 전체 5천만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 그 정책을 잘하고 외교를 잘하고 수출을 잘 늘어나게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이 그게 대통령인 거예요. 원래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비회기 때는 전부 다 세계로 나가가지고 보따리를 밀고 나가가지고 물건 파는 세일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 나갔을 적에 내가 국회의원 되면 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주는 월급만 받고 그냥 지역에서 그냥 후원금이나 받고 그냥 룰루랄라 배지만 닦고 있고 이래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그 국민 대표기관입니까? 내년에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여야를 떠나서 국민 잘 뽑아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일 잘할 사람들을요. 맨날 거짓말 가짜 뉴스나 하는 거고 그저 가짜 보도나 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을 그저 총질만 하는 사람들 그저 방탄만 입으려고 저 방탄 조끼만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낙선시켜야 돼. 낙선시켜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잘 부강한 나라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뽑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모 같은 사람들이지만요.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때다. 여러분 지금 나라 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야당에 있는 개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뭘 얻어먹고 그러는지 몰라도 말이죠. 자식들 키우는 사람들, 손주를 키우는 사람들이 뭘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아부하고 그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합니까?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리고 백은 백이요 흑은 흑이지. 희끄리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 탈을 쓴 겁니까? 아이고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 잘했습니다. 내년에 이 총선이 있는데도 그냥 예산을 그냥 전자 같은 뭐 그냥 대폭 세워가지고 그냥 막 퍼주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표를 갖다가 얻으려고 표 살라고 이렇게 할 텐데 2.8%. 2005년 이후에 최고 적대니까요. 예산 세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인기 얻으려고 그저 여론조사 높게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양반은 안 그러고요.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여론조사가 0.2% 돼도 여론조사에 난 연연하지 않겠다. 나 그 말 마디에 야 역시 대통령 을 뽑았구나. 거기에 자꾸 연연하고 거기에 그 머리를 쓰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정치 개판되는 겁니다. 나라 개판되는 겁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응원하시고 박수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통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 나를 만나세요. 내가 아주 조목조목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도 안 들으면요 그건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돌멩이 갖다 믿듯이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못해도 좋다. 나는 문바다. 나는 이바다. 여하튼 오늘 이런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만 나의 이 탄핵 얘기가 나와가지고 열나는 거예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 그냥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놔뒀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놓고 그 다음에 가지고 무슨 문통을 뽑든지 이재명을 뽑든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잖아요. 일도 이제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 양반이 정말 신경 써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남다른 이 나라의 그 정책을 좀 이렇게 만들고 구상하고 해서 끌어나갔으면 이 나라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여러분이나 이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그런 거를 다루는 정치권, 그 사람들이 변해하고 그 사람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소리를 내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옳은 건 옳다, 틀린 거다. 근데 틀린 걸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얘기 두지 마세요. 난 그런 사람들은 사람같이 보지도 않으니까요. 오늘 저녁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